나 다시 이 사람과 꼭 만나고 싶어. 이렇게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때때로 지나치게 솔직해지거나 감정의 끌림을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대방에게 낱낱이 내 속마음을 노출하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여실히 전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재회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 행동이 과연 좋을까요? 오히려 이런 심리 노출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이 사람은 나를 아직도 이렇게까지 원하네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회를 둘러싼 상황은 대체로 복잡합니다. 이별을 말했던 쪽과 이별을 받아들인 쪽, 혹은 아직 서로 미묘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각각의 사정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이미 한번 관계가 끊어졌거나 흔들렸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진심으로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다시 기회가 생길지 고민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번번이 보이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 없으면 안 돼. 정말 부탁이야라는 식의 발언으로 내 감정의 전부를 토로하고 상대가 이러면 내가 우위에 서게 되니 조금 더 거리를 두자라든지, 날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니까 괜찮은데 뭔가 부담스러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간절하다는 사실을 노출할수록 역설적으로 재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재회가 간절할수록 내 심리를 노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왜 심리 노출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재회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진심을 숨기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솔직함은 필요하죠. 하지만 모두를 다 보여주는 것과 내 진심을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균형을 회복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이제부터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극도로 커져 있을 때 오히려 내 감정을 전부 노출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한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왜 너무 간절해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실제 사례나 예시를 곁들여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균형을 잡으면서도 재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제안해 볼게요. 1.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상대에게 줄 수 있음. 흔히 갈등 관계에서 한쪽이 절박해 보이면 다른 쪽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는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떻게든 다시 붙잡고 싶어라는 감정을 절절하게 표출하면 상대방은 얘는 지금 나에게 완전히 매달리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주도권이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 해도 균형이 잡힌 연애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나 매달렸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내게 맞춰줘라는 기류가 흐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상대방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지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감정 교류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를 너무 드러내면 상대방이 왕좌에 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진심을 억지로 감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 없으면 넌 안 되겠구나라는 우월감을 느끼도록 만들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우위를 잡고 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 넌 어차피 나를 쉽게 포기 못하잖아라는 태도로 나오기 쉬운데 이건 재회 후에도 수시로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지기보다는 일방이 끌려다니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대처할까? 재회를 원하더라도 일단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내가 무조건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게라는 식보다는 나에게도 고민이 많고 사실 너 없인 힘들어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 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내적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 역시 더 이상 무작정하냐 혹은 종속된 연인이 아닌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기회를 잡게 되죠. 이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가능성.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우쭐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겠지. 그러면 나도 죄책감이 커질 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죄책감이 혼합된 부담감은 대체로 회피하고 싶다는 심리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달려오면 마음이 더 불편하네.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이미 사귀던 사람과 이별한 뒤 재회를 강하게 바랄 때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줘야 상대가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장면을 종종 보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감정의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한 사람이 다시 만나자며 눈물을 뚝뚝 흘리거나 너 없인 안 돼라고 절규해봤자 상대방은 그 감정을 내가 타파다 할 역량이 지금 있을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직은 힘들어라면 미안하지만 내 감정에 탑해줄 수 없어라며 더 강하게 밀어내거나 아예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도망칠 가능성도 높죠. 즉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은 폭포수 같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큰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로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난 그걸 인정해. 다만 내가 다시 만날 의지는 있고 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대화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유연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살펴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되 상대에게 지금 당장 나랑 만나 라고 강요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무작정 감정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삼심리를 노출하면 나 자신의 성장 여지를 방해. 이별을 경험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내면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죠. 그런데 재회가 간절한 나머지 상대에게만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받아줄까? 라는 고민만을 하게 되고 내 삶을 재정비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 혹여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다시 만나 주라라는 호소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내가 어떤 면을 개선했고 상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재활을 이룬 직후 또다시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상대방이 너의 어떤 점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라며 이별을 결정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줄곧 난 내가 필요해. 못 있겠어만 외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넌 뭘 바꾸려고 하는 건데? 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도무지 바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 아직도 내가 싫어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하겠지요. 즉, 내 심리만 드러냈을 뿐 상대가 떠났던 원인을 해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재회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장은 감정이 폭발할 만큼 간절하겠지만 차라리 그 불꽃을 잠시 내 안에서 사색과 성장으로 전환해보세요. 내가 이번 이별에서 배울 점은 뭘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단순히 감정 말고 구체적인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의존적이라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했었다면 그 말을 새겨들어 자립적인 취미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보세요. 처음엔 실천이 어렵겠지만 작은 성취를 쌓으면서 내 자신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되겠죠. 상대방이 나는 아직도 선택받는 입장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함. 이별이라는 건 사실상 상대방이 관계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든 나와 상의했든 어찌됐든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함을 마구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내가 선택의 권한을 온전히 쥐고 있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 쪽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결정권자다라는 태도를 취하기가 쉬워져요. 이건 재회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한쪽이 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는 순간 그 관계는 대등한 감정 교류가 아닌 시혜적 관계에 가까워집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너는 잘 대기해야 해라는 식의 심리가 작동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재회를 한다 해도 한 사람이 너무 시종 역할을 하는 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굳이 지금 돌아가주지 않아도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겠지. 왜냐면 넌 나를 계속 좋아하니까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재회 시점을 미루거나 키핑 관계처럼 만들어둘 위험도 생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나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해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휘둘리려 들거나 난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해버리면 사실상 내 선택권을 포기하는 셈이 돼요. 차라리 나도 생각이 필요하고 네가 정말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걸 받아들이겠어라는 태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네가 무조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길을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 역시 이 사람이 내게 무조건 굽신거리는 건 아니네.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부담스러운 감정 폭발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기도 함. 몇몇 분들은 이별 후 재회를 원할 때 상대 앞에서 운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감정 기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드니 좀 더 생각해봐.
라고 억지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 폭발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감정을 통제 못하네. 다시 만났다간 또 이런 부분에 시달리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은 의외로 안정감을 중요시합니다. 한번 이별을 겪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다시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계속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출하면 역시나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 그대로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대처할까? 분노나 슬픔이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앞에서 폭발하기보다는 차분히 메시지를 전하는 쪽이 오히려 더 진정성과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없어져 버린 지금이 너무 괴롭고 힘들긴 해. 하지만 내가 그 탓을 내게 돌리고 싶진 않아. 이별을 겪으면서 나도 많이 고민하게 됐고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식의 대화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난 널 못 잊겠어 한마디도 결국 은근한 표현과 차분한 태도로 전하는 편이 뜨거운 눈물과 절규로 외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에 더 오래 각인될 수 있으니까요. 육심리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여유를 보여줄 수 있음. 항상 나 너무 힘들어라고 상대에게 호소하면 이 관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누구나 힘든 상황을 보면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건가? 라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연애는 책임감과 배려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부양이나 보호자 역할을 강요당하면 금세 지칠 수 있어요. 반면 물론 나도 많이 힘들고 고민했지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고 이별의 아픔을 혼자서 감당해낼 의지도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면 상대는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괜찮음은 감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만큼의 심리적 힘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 의외로 내 마음을 배려해줄 여유도 있겠다라며 다시 대화를 열어볼 동기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나 요즘 내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우울했지만 내가 좋아하던 요리를 다시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최대한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어. 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난 오늘의 내 삶을 지키고 싶어라고 말하는 편이 제발 날 불쌍히 여겨서라도 돌아와줘. 라고 구는 것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재회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해도 내 일상과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본다든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식으로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한층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상대가 마음을 열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 이별을 통해 뭔가 인생의 교훈을 얻었구나. 나와의 관계에도 성숙해진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겠네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신뢰가 일단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도 내게 궁금증을 느낀다.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매달리진 않는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면서 상대가 궁금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목소리나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모든 심리를 토해내면 내 생각이 그렇구나. 별반 새로울 게 없네라고 시시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지인이 이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랐는데 한두 달 정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 연인 쪽에서 오히려 너 요즘 잘 지내? 라는 안부를 물어왔다고 해요. 이벙찌는 상황에서 그 지인은 심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바쁘긴 한데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정도로만 짧게 답했지요. 이어서 상대방이 놀랍게도 우리 혹시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할래? 라며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지인이 무슨 특별한 화수를 구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들 만큼 본인의 속내를 전부 베풀지 않았을 뿐이죠. 이처럼 간절함을 전부 노출하지 않고 조금은 나도 생각이 많고 내 속마음은 쉽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다가온다면 열어볼 수도 있지라는 태도를 견지하면 상대가 저 사람은 한결같은데 왜 이렇게 차분하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라고 느껴서 다시 다가올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물론 일부러 밀당하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사람마다 성격이나 상황이 달라서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전부 보여주지 말자. 라는 극단적인 전략이 아니라 내 감정이 100이라면 처음부터 100을 다 드러내지 않고 4050 정도는 여백으로 남겨두자라는 발상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도 내가 품은 진심에 대해 단계적으로 알아갈 시간을 갖고 궁금증과 관심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심리 노출은 부정적 기억까지 재상기시킬 위험. 내가 너무 힘드니 돌아와줘. 라는 호소가 상대로 하여금 그래. 예전에도 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지.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판단한 게 맞았구나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함정도 존재합니다. 이별에 이르기까지
둘 사이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패턴 예컨대 집착, 감정의 기복, 과도한 의존이 재현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상대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번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재회를 원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면 역시나 변하지 않았네. 도로아미타 부리겠다라고 믿게 만들죠. 내 입장에서는 이별 후라서 더욱 간절하고 힘드니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상대 입장에선 더욱 확신이 생기네. 다시 만나면 똑같이 힘들어질 거야 라고 굳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과거에 어떤 문제로 헤어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내게서 무엇을 가장 힘들어했는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만약 지나친 감정 표현이나 의존이 문제였다면 이별 후 재회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자제해야 하죠. 내가 싫어했던 어두운 부분이나 지나친 감정 의존은 이제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제는 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기 전에 내 감정을 한 번 더 다듬고 필요하다면 친구들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보라는 의미입니다. 구 불확실성은 때론 재회를 위한 투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의외로 확실히 내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호기심이나 도전 의지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저 사람이 날 받아줄지 말지 모르겠네. 혹여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나? 라는 막연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밀당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심리의 전반적 현상입니다. 이별 후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을 노출하면 상대는 얘는 아직도 나한테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그 결과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없겠네. 상대가 이렇게 기다려주는데라는 인식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뭘 느끼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 사이나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는 저 사람 정말 날 잊은 걸까? 아니다, 조금 여지는 있다는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더 움직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미지의 공간을 조금 남겨둡시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해라는 대목이 있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매일 표시하기보다는 내 일상의 변화를 은근히 보여주거나 SNS에 막연히 새로운 도전 중이라는 소식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나도 고민 중이야라는 정도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정확히 재회를 갈망한다는 티를 내지 않아도 상대가 저 사람 요즘 무슨 생각으로 지내지? 혹시 날 잊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파고들어야 다시 연락이 오거나 대화 창구가 열릴 확률이 높아지죠. 10. 궁극적인 재회는 균형적인 감정 교류 위에서 새롭게 피어난다. 끝으로 우리가 재회를 바라는 이유는 결국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바람일 겁니다. 내가 짝사랑하든 혹은 상대가 날 떠났든 관계가 끊어진 걸 되돌리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절절하게 심리를 노출하면 관계가 회복된 뒤에도 마치 한쪽이 더욱 간절히 붙잡고 다른 쪽이 시혜적으로 받아주는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라 보기 어렵죠. 정말 바람직한 재회라면 나는 이별 사이에 내 단점을 돌아봤고 그 사이 너도 생각을 정리했겠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서로의 선택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한 사람이 침대 매트리스처럼 널브러져서 날 그냥 깔고 살아줘. 네가 없으면 전 못 살아라고 한다면 잠시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으나 오래가진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재회 후를 상상해 본 뒤 나는 이 강력한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들어가게 되면 같은 트러블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한 발 물러나요. 나 지금 내가 필요하긴 해. 근데 무작정 감정 소모만 하기보다는 내 생활도 충실히 하고 너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길 기다리되 무리한 어필은 하지 않겠어라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간절하니까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별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걸 보여줘야 자연스럽고 건강한 재회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재회가 간절하다고 해서 모든 감정과 심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대체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하죠. 상대방이 심리적 우위에 선다고 느낄 수 있음. 지나친 감정 폭발이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회피 심리를 유발. 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줄 시간을 잃어버려 재회에도 반복된 갈등에 빠질 우려. 선택권이 전부 상대에게 있다는 잘못된 구조가 굳어져 건강한 재회 관계를 망칠 수 있음. 부정적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역시나 변함없네라는 확신을 심어줄 위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진심을 100% 그대로 노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하고 확신이 서는 부분만 전달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이용해 나 자신을 가꾸고 상대방이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사랑과 이별은 사람을 극도로 감정적으로 몰아넣거든요.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지 라는 바람이 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특히 엇갈린 감정들 위해서는 차분함과 여유를 갖추는 것이 훨씬 실리를 챙기는 길이 됩니다.
나 이렇게 아프니 날 불쌍히 여겨줘. 라는 방식을 벗어나 나도 힘들지만 내 생활을 지키겠다. 네가 혹시 다시 생각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자세가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결국 재회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의향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재회가 간절하니 일단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채. 식으로 스스로 감정 노출을 무한정해버리면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 우월감을 갖고 산무책임하게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정말로 함께하길 원한다면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진심을 조금씩 보여주고 그 사이에 공백을 채우는 것은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했던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오려면 나도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슬쩍슬쩍 비추어 줄 때 상대는 이 사람 달라졌네. 같이 있어도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 관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혹시 그래도 너무 보고 싶고 아무 말이라도 전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짧은 안부 정도의 연락까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해도 나 너무 힘들어라는 감정 토로가 아니라 안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무리해서 대답 안 해줘도 돼. 나도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니 내 마음이 편해질 때쯤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정도로 간결하게 끝맺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 한 문장 속에도 간절함은 담길 수 있지만 상대에게 책임감이나 의무감 혹은 우월성을 높여주는 신호까지 주진 않으니까요. 결국 재회라는 것은 인연의 끈을 다시 엮는 행위잖아요. 이미 한번 풀렸던 끈이라 무조건 열정과 호소만으로 다시 묶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이별을 택했는지, 나 자신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정직하게 보여줘야 해요. 그 과정을 차분히 견뎌내려면 내 심리를 쏟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친구와 대화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별 후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간절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상대에게 쏟아붓는 건 전리품을 강제로 빼앗기려는 전투와 비슷해요. 좋게 말하면 전공법 같지만 상대가 그걸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공법이면 통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내 마음을 차분히 다진 뒤 꼭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재회가 성사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가면 설령 재회가 되어도 똑같은 이별을 반복할 수 있어요. 사랑은 격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보세요. 간절하긴 하지만 그간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아직 모든 걸 말할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상대와 재접촉하는 겁니다. 끝으로 정말 힘들다면 모든 걸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 주변 친구, 가족, 전문 상담사 등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처를 치유해 가야 해요. 다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상대에게 드러내지는 않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내 여린 부분을 치유한 뒤 정제된 모습으로 필요한 정도만 표현해야 상대도 부담 없이 나를 마주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나의 심리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부디 내용이 이별 후 절실함에 몸부림치던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재회가 간절할수록 감정을 조금은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차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요.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딘 다음 필요하다면 한 번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세요.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기다림과 내면의 정비가 곧 보다 튼튼한 재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많은 재회 성공담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조절된 표현이야말로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자 마음가짐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